안녕하세요. 자,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치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도치 문장은요, 저희가 함께 공부할 모든 챕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하이레벨의 그런 문법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필수 요소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필수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만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면 나의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도치 문장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도치를 배워볼 건데요. 일단 도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그 내용을 강조해주는 그런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영어 도치 문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한글, 우리나라말, 한국어 도치 문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일단 도치 문장은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PC방에서 엄마랑 같이 놀러 다니는데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자꾸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오락하고 막 이러면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벌을 주겠다, 때리겠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되게 안 좋은데, 한국말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자꾸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오락을 하면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굳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하게 되면,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여기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집중력이라고 하게 되면 너 자꾸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오락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얘기가 여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꾸 옮겨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줄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집중력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집중력이 문장의 뒤에 쏠려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의 도치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자, 그러면 여기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도치 문장으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거 해줄게 바꾸면 해줄게 맛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식 도치 문장이에요.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의 도치 문장을 들어가 본다고 하게 되면 영어 도치 문장은 가장 앞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저희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치법이 너란 남자를 갖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갖고 싶다, 너란 남자를. 이렇게 저희가 도치법을 바꾸기도 하죠. 이건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고요. 자, 영어 문장입니다. 여기 길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I'll kill you if you keep talking about my ugly ex-boyfriend from high school in front of my college friends tomorrow night. 아주 문장이 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I will kill you가 되겠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I will kill you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영어는 저희가 들을 때 항상 뭘 잘 들어야 되냐면 앞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앞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하면, 자, 이게 문장 하나라고 치게 되면 가장 앞부분에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안 중요한 내용,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은 반대잖아요. 영어 도치법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집중력이 높은 부분인 앞부분에다가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놓는 게 영어식 도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무 맛있어. 뭔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I can eat this every day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게 이거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목적어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도치 문장으로 바꿔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is를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This I can eat every day. This I can eat every day. 그래서 this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영어식 도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치 문장의 목적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럼 어떻게 도치 문장을 만드는지 함께 보시죠. 자, 도치 문장의 형태. 강조대상만 앞으로 빼고 나머지를 그냥 다 써주면 참 편리할 텐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치 문장이 크게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지만 이 가장 중요한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또 이 뒤에 저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강조 대상의 품사가 명사냐 아니면 부사나 형용사냐 아니면 부정어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나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희가 명사를 강조할 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를 강조하려면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뒤에 문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자기소개할 때 안녕, 난 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I am Will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Will 이라는 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빼시면 Will I am, Will I am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도치 문장이 되겠고요. 어떤 그 흑형, 음악하는 흑형의 예명이기도 하죠. 그죠? 윌리엄처럼 읽히니까. 자, 이게 이제 이 형식 문장을 바꿔본 예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I love donuts. I love donuts.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너츠를 강조해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도너츠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donuts I lo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슨의 가족이라는 만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슨의 가족이라는 만화 보시면 그 아빠 캐릭터 호머라고 하죠. 그 사람이 Donuts I love 이렇게 하면서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Donuts I love 요게 이제 도치 문장의 삼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명사를 앞으로 뺄 때는 그닥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쉬운 편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강조 대상이 부사구일 때냐 아니면 형용사 보어일 때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부사구일 때는 부사구 전체가 앞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일 때는 이 형용사 보어랑 관련이 있는 모든 표현들이 다 같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저희가 부사구를 앞으로 빼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river flows within the mountain range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죠? 자, river, 강이 흐른다 within, 어디 안에서 the mountain range. the mountain range는 산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맥 안에서 강이 흐른다 라고 되겠습니다. 노란색을 저희가 강조해보고 싶으니까 얘를 앞으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within the mountain range flows the riv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동사 주어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lows the riv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within the mountain range flows the riv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몇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e new theory came out of his thesis. 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theory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came out of his thesis라고 하는 thesis는 저희가 논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의 논문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앞으로 옮긴다고 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out of his thesis came the new theo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동사 주어 어순 바뀌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요걸 앞으로 빼면 there were 3 causes of depression. 그래서
그 대공황의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답 보실게요. 자, 그대로 out of his thesis came the new theory. 그리고 there were three causes of depre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익숙한 문장 형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요거 보시면 선생님 요게 도치예요? There were three causes of depress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거 많이 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열을 저희가 유도부사라고 하거든요. 그죠? 일형식에서 많이 배우는데 사실 유도부사를 이용한 모든 일형식 문장은 다 이런 도치 문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그렇게 계속 썼었던 거예요. 사실 대열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도치 문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모를 이 배신감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러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저걸 모르고 썼다니. 자, 이렇게 저희가 연습 문제 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실게요. 세 번째가 아니고요. 자, B번 두 번째 형용사보어. 자, 명사보어는 안 돼요. 형용사보어만 됩니다. 왜냐면 명사보어는 뭐예요? 명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보어니까 이제 이 형식. 형용사보어 한번 볼게요. The issue was controversial. controversial 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issue was controversial. 요거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앞으로 꺼내서 the controversial was the issu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controversial was the issue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연습 문제 Nothing is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impossible 앞으로 빼면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impossible is nothing 옛날에 어떤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썼었죠. impossible is nothing 요거 그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impossible is nothing 이 문장을 보고 나서 문법이 틀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선생님 impossibility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요게 주어고 요게 보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었던 형태고요.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브랜드일까요? 자, 2번 보실게요. The novelist was writing in Chines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writing을 앞으로 꺼내고 싶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writing만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writing이랑 관련이 있는 다른 부분도 같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riting만 저희가 강조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writing in Chinese까지 다 앞으로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writing in Chinese was the novelist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좀 더 볼게요. 여기도 지금 the test was even more difficult. difficult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difficult랑 관련 있는 내용이 또 있나요? 예, 있어요. 뭐냐면은 이 even more difficult 이 부분이 다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어려웠다. 그래서 앞으로 옮기실 때는 even more difficult 전체를 앞으로 옮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번 보실게요. The countryside was basic to understanding of Russia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basic을 앞으로 내주고 싶지만 같이 관련 있는 내용은 basic to understanding of Russia를 앞으로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확인하면은요 even more difficult was the test 이렇게 다 앞으로 빼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asic하고 관련 있는 내용 다 앞으로 가고 is the countryside 그래서 동사, 주어가 이렇게 뒤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었죠?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